안녕하세요. 진짜 끝도 없는 집안일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오늘은요, 이 골칫거리 집안일을 진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으로 싹 바꾸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집이 엉망이 됐어요. 진짜 어질러진 집을 딱 보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바로 그 막막함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집 정리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대청소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 주말에 날 잡아서 막 집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대청소. 사실 그게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집 전체 대청소다. 이러면 어때요? 시작도 전에 그냥 질려버리죠. 너무 거대하니까요. 그리고 막상 시작해도 뭘 버려야 할지, 뭘 둬야 할지 기준도 애매하고 결국엔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집은 또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청소를 어쩌다 한번 하는 거대한 이벤트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거냐. 바로 이 관점의 차이.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게 모든 걸 바꿉니다. 정말로요. 자, 그럼 대청소는 이제 그만.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청소를 아주 똑똑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청소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일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할 일,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기 같은 거요. 그리고 매주 할 일, 또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면 되는 일. 이렇게 딱 정해두면 집 전체라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유용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목표를 방 단위로 잡지 마세요. 거실 청소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은 저 책상 위만 치운다. 또는 저 서랍 한 칸만 정리한다. 이렇게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주거든요. 자, 그리고 청소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이 있어요. 첫째, 안에서 밖으로. 방 제일 안쪽부터 시작해서 문 쪽으로 나오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닦아놓은 곳을 다시 밟을 일이 없잖아요. 둘째, 위에서 아래로. 이건 당연하죠? 선반 위 먼지부터 털어야 바닥 청소를 2번 안 하겠죠. 마지막 셋째, 단계별로 하기. 그러니까 오늘은 먼지 털기 하면 집 전체 먼지부터 싹 털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식으로 한 가지 일을 한 번에 끝내는 거죠. 좋아요. 이제 청소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그럼 이제 정리정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면서 강력한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정리의 핵심은 딱 이 3단계면 끝입니다. 첫째, 버린다. 둘째, 제자리를 찾아준다. 그리고 셋째, 그 상태를 유지한다. 어때요? 버리고, 분류하고, 유지하기. 정말 명확하고 기억하기 쉽죠? 이게 바로 정리의 로드맵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버리기입니다. 근데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리할 공간의 물건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 돈으로 직접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시작이 돼요. 근데 꼭 이런 게 있죠. 이건 버리자니 좀 아깝고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안 쓸 것 같고 이런 애매한 물건들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이 비움 상자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그 상자에 다 넣어두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만약 한 달 동안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그건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인 거죠. 자, 이렇게 버릴 건 다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물건들한테 각자의 집을 찾아줘야겠죠?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정리정돈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류를 잘하는 비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세요. 그리고 자주 쓰는 물건은 무조건 손이 제일 잘 닿는 곳에,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집 전체를 다 정리하겠어 하지 마시고 그냥 서랍 한 칸, 선반 하나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라벨 붙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시간도 아끼고 나 이거 있었네? 하면서 또 사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유지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딱 2가지 습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새 티셔츠를 샀으면 안 입는 헌 티셔츠 하나는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둘째, 빈손으로 방 나오지 않기. 거실에서 나갈 때 저기 굴러다니는 양말 한 짝이라도 들고 나오는 거죠. 이 2가지만 몸에 익혀도 집이 다시 엉망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정말 강력해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고요. 이 원칙들을 우리 집에서 가장 골치 아픈 2곳, 바로 옷장과 냉장고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옷장입니다. 옷장 정리에는 정말 강력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1년의 법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다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 그건 앞으로도 안 입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과감하게 보내줄 때가 된 거죠. 다음은 냉장고. 주방에서는 전문가들이 쓰는 선입, 선출, 영어로는 FIFO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냥 먼저 산 거 먼저 먹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우유를 새로 사왔으면 원래 있던 우유를 앞으로 꺼내고 새 우유를 안쪽에 넣는 거죠. 이것만 잘 지켜도 유통기한 지나서 음식물 버릴 일도 확 줄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 계획을 세우다 보면 슬슬 예쁜 수납 바구니, 칸막이 이런 거 사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잠깐 스톱! 정리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무작정 정리용품부터 사는 거. 그 실수를 막아줄 아주 중요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리 먼저, 수납용품은 맨 나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일단 예쁘니까 수납함을 사요. 근데 정작 뭘 얼마나 담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수납함 자체가 그냥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돈은 언제 써야 할까요? 정말 현명하게 돈을 쓰는 경우는 딱 2가지예요. 첫째, 벽선반이나 문에 거는 수납거리처럼 죽어있는 수직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력을 확 높일 때. 그리고 둘째, 에어컨 내부 청소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이럴 때 돈을 쓰는 건 아까운 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제 대청소라는 이벤트는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둘째, 청소는 효율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단계별로. 셋째, 정리는 3단계, 버리고, 분류하고,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옷장은 1년의 법칙, 냉장고는 선입선출.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집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이건 나도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루틴은 무엇이 될 건가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서랍 한 칸 정리도 좋고요. 퇴근하고 옷 바로 걸기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공간과 삶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